LG화학이 과연 어디에다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려는 것인지, 수혜를 입을 만한 그런 기업들은 무엇이 있는지. LG화학이 지난 28일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컨퍼런스 콜을 진행을 했죠. 1분기 실적은 물론 잘 나왔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시선은 컨퍼런스 콜에 집중이 됩니다. 향후에 이 LG화학이 어떤 식으로 사업을 이끌어가겠다,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이죠. 실제 LG화학은 컨퍼런스 콜에서 차세대 배터리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를 했습니다. 소재 사업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서 경쟁력 있는 회사와 JV를 설립한다, 아니면은 인수합병을 단행하겠다, 이런 식으로 밝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LG화학이 과연 어디에다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려는 것인지, 이렇게 차세대 배터리 사업을 육성하는 가운데 수혜를 입을 만한 그런 기업들은 무엇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LG화학의 컨퍼런스 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목표, 계획, 기대효과, 이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목표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LG화학이 컨퍼런스 콜에서 일단 배터리 소재 사업 부분을 강화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배터리 주요 소재가 크게 네 가지죠.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입니다. 자, 그 중에서 양극재 쪽에 집중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그 다음에 CNT 등 다양한 소재 사업을 강화를 한다. 자, CNT에 대해서는 아마 알고 계시는 분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CNT가 카본 나노 튜브, 우리나라 말로 하면 탄소 나노 튜브입니다. 이게 이 배터리의 첨가제로 쓰이는 부분이에요. 업계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차세대 배터리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리튬황 배터리는 2025년에,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는 2025년부터 2027년 정도에 상용화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이 전기차에 탑재되고 있는 배터리는 리튬 이온 배터리죠. 이것이 한 2025년까지 쭉 가다가 2025년부터는 리튬황이나 전고체 관련된 배터리를 선보이겠다라고 밝힌 것이죠. 이를 위해서 구체적인 플랜은 무엇이냐? 바로 JV, M&A를 검토를 하겠다. 자체적으로도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을 하고 증설을 하겠지만 경쟁력 있는 그런 회사와 조인트 벤처, 합작회사죠.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M&A, 인수합병을 단행을 하겠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설명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서 3분기 정도의 구체적인 그런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LG화학이 왜 이렇게 배터리 소재 사업 부문을 강화를 하고 이를 위해서 JV나 M&A를 시도를 하느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배터리의 성능 향상, 이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원가 절감입니다. 이 모든 제품이 그래요. 이 두 개가 동시에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이 나온다 하더라도 원가가 너무 비싸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 제품은 상용화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성능 향상과 원가 절감을 통해서 이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자, 이 배터리 춘추 전국 시대에서 유일무이한 그런 회사로 거듭나겠다라고 밝힌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배터리 성능, 이 기술이 어떤 식으로 지금 발전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요. 두 번째로는 자, 원가 절감을 한다면 어느 쪽에 과연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느냐? 크게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성능 향상 부분입니다. 2차전지 주요 소재 개발 로드맵입니다. 맨 위에는 배터리, 이 배터리의 유형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2025년까지는 일단 리튬 이온 배터리가 대세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업계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 밑에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2차 전지의 4대 소재입니다.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이 네 가지를 바로 2차 전지의 주요 소재라고 하고, 혹시라도 이 네 가지의 기능이 궁금하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과거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 주요 소재들의 성능이 개선되는지, 이를 위해서 어떤 기술이 적용되는지 이 부분을 확인해 볼 거예요.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요, 하이 니켈이 바로 이 성능 향상, 기술 개발의 트렌드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 니켈 50%, 뭐 60%, 7에서 80%, 그리고 2022년 이후부터는 90% 이상,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양극재가 뭐 대표적으로 NCM, 뭐 NCA, LFP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은 양극재 주요 소재의 앞글자만 딴 이니셜, 그 조합입니다. 그래서 뭐 NCM이라고 한다면 니켈, 코발트, 망간, 그리고 NCA라고 한다면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소재로 구성되어 있는 양극재 종류들이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양극재의 기술 트렌드,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니켈의 비중을 계속해서 확대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NCM, NCA 가운데 들어가 있는 C가 코발트입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좀 매장되어 있는 자원량이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가격도 상당히 비싸고 가격 변동도 상당히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발트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원가적인 측면에서 불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코발트의 비중을 낮추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니켈의 비중을 확대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이 배터리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즉 배터리의 용량을 늘리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배터리의 밀도를 높이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이 니켈 비중을 지속적으로 지금 확대하는 기술 트렌드로 가고 있습니다. 음극재 볼게요.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현재 흑연이 쓰입니다. 흑연이 쓰이는데 이 배터리의 수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배터리의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실리콘을 첨가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실리콘을 첨가하는 게 처음부터 많이 첨가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5% 정도 첨가를 했다가 나중에는 한 15% 정도로 확대하는, 자, 그런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전해액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이 배터리에 쓰이는 전해액이 6불화 인산 리튬입니다. 근데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F 전해질, P 전해질, 그리고 나중에는 D 전해질, B 전해질까지 첨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 전해질을 첨가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 배터리의 성능 향상 때문이죠. 배터리의 안정성을 높이고 이 전기차가 저온에서는 상당히 좀 취약하잖아요. 전기 소모가 많다든지. 그래서 이 저온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 방법으로 이렇게 다양한 전해질을 첨가시킵니다. 분리막 같은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양극재, 음극재, 전해 이 소재에 비해서 추가적으로 개발되는 다양한 기술은 좀 없는 편입니다. 그리고 2025년까지 리튬이온 배터리로 가다가 2025년 이후부터는 리튬황이라든지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이런 배터리들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 전고체 배터리가 차세대 배터리가 될 것이다, 여기저기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전해액이 고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분리막의 주요 역할이 음극과 양극이 섞이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전해액이 아니라 고체가 되어버린다 라고 한다면 굳이 분리막이 필요 없어집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도 이 분리막보다는 앞서 이 세 가지 소재에 대해서 기술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2차 전지에서 과연 이 핵심 소재 간 원가 비중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느냐 살펴보면 이건 여러 가지 증권사마다 좀 자료가 다릅니다. 하지만 이 다양한 증권사 의견을 취합해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양극재, 이게 가장 원가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원가 비중이 좀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핵심은 이 배터리의 뭔가 원가 절감을 위해서라면 아무래도 배터리 업체들이 이 양극재 쪽에 투자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삼성 SDI도 양극재 제조업체인 에코프로 비엔과 제이브리를 설립을 했죠, 작년에.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양극재 내재화 비율이 25% 이상입니다. 근데 이걸 앞으로도 더 높일 것으로 예상이 돼요. 추가적으로 합작회사, M&A 이런 것들을 추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터리 기술 개발 트렌드에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기술을 향상시키는 건지, 그리고 배터리 원가에는 또 어떤 부분이 많이 차지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방금 알아본 그런 기술 그리고 트렌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이와 관련된 수혜주들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여기 이제 소재 유형이 나와 있죠. 그래서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이 세 개가 앞서 우리가 살펴본 대표적으로 기술 개발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분야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배터리의 유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핵심 소재. 예를 들어서 양극재라고 한다면 자, 여기에서는 어떤 소재가 주로 많이 쓰이는지, 어떤 소재가 향후에 주도권을 가져갈 것인지,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추가했을 때 내지는 개선시켰을 때 어떤 성능이 향상되는지 그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죠. 이 관련 업체들이 무엇이 있는지. 자, 이렇게 표를 구성했습니다. 참고로 이 관련 업체에서 검은색 글씨로 써져 있는 그런 기업은 LG화학과 현재 거래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근데 이 파란색 글씨로 써져 있는 그런 기업은 LG화학에 납품한 이력은 아직까지 없어요, 공식적으로. 그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양극재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이 리튬이온 배터리 부분에서는 앞서서 이 양극재 기술 트렌드가 계속해서 니켈 비중을 높이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이 니켈 이 부분이 바로 핵심 소재, 핵심 기술이고요.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원가가 절감되고 에너지 밀도가 향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업체로는 LNF, 포스코 케미칼이 대표적입니다. 이 두 기업은 바로 LG화학과 거래를 하고 있죠.
물론 SK 이노베이션 이런 업체들과도 거래를 합니다. 추가적으로 CNT 도전제라고 있어요. 이것을 첨가를 시키면은 에너지 밀도가 또 개선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가 만드냐? 나노신소재와 동진세미캠이 현재 대표적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기업은 아직 LG화학 배터리에 납품한 이력은 공식적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이 두 기업이 어디에 지금 납품을 했느냐? 노스볼트라고 스웨덴 배터리 개발 회사가 있습니다. 3월 달에 폭스바겐이 이 배터리 대회에서 자체적으로 이 배터리를 생산하겠다라고 밝혔잖아요. 이 폭스바겐과 함께 이 배터리를 개발하는 회사가 바로 이 스웨덴의 노스볼트입니다. 여기에 나노신소재와 동진세미캠이 CNT 도전제를 납품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 LG화학이 상용화하겠다라고 밝힌 리튬황, 여기서부터는 예전에 쓰였던 소재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리튬황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탄소 나노 소재를 적용한 황 성분이 쓰여요. 근데 이 황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에너지 밀도가요, 이론적으로 리튬 이온 대비 5배나 높습니다. 그리고 더 싸요. 왜냐하면 황이 지구상에서 17번째로 많은 원소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구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성능도 잘만 개발한다면 더 좋다, 이런 거겠죠. 참고로 상장사에서 공식적으로 이 리튬황 양극재 소재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업체가 VTGMP라는 업체입니다. 근데 이 업체는 사실 화장품 기업이에요. 근데 한국전기연구원에서 이 리튬황 양극재 생산에 관한 기술을, 이 지적 재산권을 이전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업체 역시 아무래도 현재 품위 주력 사업이기 때문에 LG화학과는 공식적인 그런 거래는 없습니다. 음극재에선 기존에는 흑연이 쓰였는데 추가적으로 실리콘을 계속해서 첨가를 늘릴 것이다, 이런 기술 트렌드로 발전이 되고 있죠. 그렇게 되면 장점이 에너지 밀도가 개선되고요, 충전 시간이 단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주전자 재료가 실리콘 음극활 물질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LG화학과도 거래한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CNT 도전제가 또 들어가요. 이거는 어디에 쓰이느냐? 앞서서 흑연보다 실리콘이 더 성능이 좋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실리콘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양극재에서 음극재로 이온이 이동되고 저장되는 과정 중에 실리콘이 많이 들어가면은 부피가 팽창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 배터리 효율이나 안정성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실리콘을 계속해서 첨가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부피 팽창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또 대표적인 것이 이 CNT 도전제를 첨가하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나노신소재와 동진세미캠이 생산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해질. 전해액에다가 다양한 종류의 전해질을 계속해서 첨가시킨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에너지 밀도가 올라가고 저온 성능이 좋아지고 충전 시간이 단축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출력도 또 높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첨보가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LG화학이 차세대 이 배터리 관련 분야에서 어떤 부분을 강화하고 또 이를 위해서 JV를 설립한다, M&A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와 관련된 후보 기술 그리고 관련 업체들을 알아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중에서 LG화학이 JV를 설립한다, M&A를 한다, 이게 아니라요, 해외 기업을 M&A를 할 수 있고 비상장사와도 JV를 설립한다, 이런 식으로 발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식의 특징이 이런 거예요. LG화학이 A라는 기업과 JV를 설립을 했다. 그러면은 증시에서는 이와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유사한 기업들의 주가가 부각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차원에서 여기 있는 기업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노신소재와 동진세미캠, VTGMP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이 양극재 관련된 첨가제, 음극재와 관련된 첨가제, 이런 부분이 아직은 핵심 사업이 아닙니다. 지금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거나 성장 동력으로 키우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기업들이 이거와 관련된 매출이 잘 나오는지 지켜볼 필요도 있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